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사전 예약 구매한 삼성의 중국병 스마트폰 갤럭시 A53 5G를 열심히 사용해보고 분석했습니다. 갤럭시 A 이벤트 2021을 정리한 영상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2021년 가을에 나왔던 갤럭시 A5S보다 못한 스마트폰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역시나일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임팩트가 있을지 자세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갤럭시 A53 5G 스펙은 표 하나로 정리했으니까 한 번에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 멈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갤럭시 A53과 가격이 똑같은 A5S와 성능이나 카메라 등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아서 영상 중간중간에 A5S가 종종 등장할 거예요. 갤럭시 A 시리즈는 2021년까지도 S 시리즈나 G 시리즈와 다르게 전원 어댑터를 구성품으로 포함했었기 때문에 박스가 두꺼웠는데 2022년에는 전원 어댑터를 제외하면서 박스가 얇아졌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갤럭시 A53 본체가 있고 납작한 작은 박스 안에 설명서와 USB C2C 케이블이, 박스 겉면에는 유심 트레이 핀이 들어있어요. 갤럭시 A53의 디자인은 2021년도와 동일해서 어디선가 한 번쯤 본 적이 있어서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카메라 섬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색상을 동일하게 처리해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가 있고 저는 블루를 선택했는데 파스텔톤 느낌의 블루가 기대 이상으로 예쁘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바디인데 만져보면 표시가 나긴 하지만 겉보기에 싼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돌려서 전면을 보면 홀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고 베젤이 전체적으로 매우 얇은 것은 아니지만 거부감이 생기는 두께는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하단 베젤이 조금 더 두껍긴 한데 중보급형에서는 좋은 편이에요. 측면은 후면과 다르게 유광으로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마이크, 하단에는 스피커, USB-C 포트, 마이크,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갤럭시 A53의 크기는 가로 74.8mm, 세로 159.6mm, 두께 8.1mm인데 6.5인치 스마트폰 중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의 수준입니다. 크기 가늠을 위해서 6.1인치 갤럭시 S22와 아이폰 13 프로, 6.8인치인 갤럭시 S22 울트라를 함께 보고 있는데 어렴풋이 이 정도 크기다 정도의 느낌은 올 거예요.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90g이 나와서 가볍지는 않지만 200g이 넘는 스마트폰이 즐비한 시대라서 6인치대 스마트폰 중에는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이 녀석을 한 손에 쥐어보면 좌우 측면의 앞뒤 모서리가 모두 플랫이라서 그립감이 좋지 않아요. 젤리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잡아도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별로입니다. 저는 그립감에 민감한 편이라서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그립감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는데 다른 요소들이 만족스럽다면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긴 해요. 갤럭시 A53은 6.5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몰레드가 OLED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최신 S 시리즈나 G 시리즈에 들어가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절대적으로 중국형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영상을 보고 웹서핑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만 갤럭시 A53은 유튜브 재생 옵션에서 FHD 60프레임까지밖에 안 나와서 4K 60프레임 HDR까지 선택 가능한 A5S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물론 A5S도 4K HDR 영상은 부드럽게 재생하지는 못합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98%로 수치상으로도 괜찮은 편이고 화면 밝기도 측정해보면 75%에서 292니트, 100%에서 447.6니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사실 120Hz를 지원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120Hz를 지원했을 때 60Hz와 비교해서 화면 전환의 부드러움 등 전반적으로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120Hz 주사율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잘 모르다가 60Hz 내려오면 역차감되는 스펙이라서 120Hz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꽤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갤럭시 A53이 발표된 이후에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AP입니다. 이 녀석은 삼성의 엑시노스 1280을 탑재했는데 같은 가격으로 2021년 가을에 나온 갤럭시 A5S의 스냅드래곤 77발찌 AP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집니다. CPU의 성능을 확인하는 긱벤치5와 GPU의 성능을 확인하는 스레드마크 와일드라이브의 점수를 함께 보면 A532, A5S보다 CPU 멀티코어 점수 차이가 다소 많이 나고 GPU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벤치마크 기본 테스트에 이어서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GOS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두 스마트폰 모두 스로틀링 없이 100%에 가까운 성능을 유지해요. 그런데 GOS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갤럭시 A53은 원UI 4.1이라서 GOS가 개선된 퍼포먼스 관리 모드가 추가되어 있고 A5S는 원UI 4.0으로 아직 GOS가 개선되기 전의 버전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순간 최저 점수는 A53이 더 낮은데 전체적인 성능 유지 측면에서는 A53이 조금 더 좋아요.
물론 갤럭시 A-OS에 개선된 GOS가 업데이트가 되면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2022년 3월 기준으로 게임을 할 때는 A-OS보다 A53이 조금 더 유리하고 게임 이외의 일반적인 사용 간에는 A-OES가 조금 더 좋습니다. 갤럭시 A53으로 게임을 해보면 어느 정도 고사양을 요구하는 뉴스테이트 모바일은 최고 설정으로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초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시는 옵션을 낮춰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중고병 스마트폰은 프로세서의 성능이 고만고만해서 발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갤럭시 A53 역시 온도가 조금 더 높은 GOS 미적용 상태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 측정을 해보면 전면 최고 34도대, 후면 36도대를 기록해서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AP에 이어서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국내에는 6GB 램에 128GB 저장 용량 모델만 나왔습니다. 해외에는 8GB 램에 256GB 저장 용량 옵션도 있는데 삼성은 예전부터 갤럭시 A 시리즈를 국내 출시할 때 상위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최소 용량으로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곤 했어요. 그나마 메모리에서 반가운 점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A53에 탑재된 AP가 갤럭시 A-OES보다 좋지가 않아서 욕을 좀 먹고 있는데 카메라 성능은 갤럭시 A-OES보다 53이 조금 더 좋습니다. 광각, 초광각, 접사, 심도용으로 쿼드 카메라를 구성한 점이나 렌즈의 밝기나 화소수까지 모두 똑같아서 겉보기에는 결과물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갤럭시 A-OS의 색감이 진하게 느껴지는데 너무 과도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색상과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A53으로 찍은 사진이 더 진하기도 한데 색깔을 과하게 표현해서가 아니라 명암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갤럭시 A53으로 찍은 사진이 더 좋다는 거죠.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도 광각에서의 비교 설명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물 모드 사용 시에도 색감이나 명암 표현은 그대로인데 심도의 표현에서 A-OS는 피사체 뒤쪽 위주로만 처리를 하는데 A53은 앞쪽도 심도 차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처리를 합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차이는 아니고 개인 취향의 영역이에요.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도 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비교적 사진이 밝게 잘 나옵니다. 색감의 차이는 제껴두고 노이즈 처리나 밝기 표현은 비슷해요. 후면에 이어서 전면 카메라 촬영한 사진도 보면 A-OS의 색감 표현이 과도해서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후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선명도 측면에서는 A-OS가 A53보다 오히려 더 정확해서 전면 카메라는 어느 하나가 더 좋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사진에 이어서 영상도 보면 먼저 후면에서 떨림을 잡는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색감의 표현에서 갤럭시 A53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잘 표현합니다. 이런 차이는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진에서의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카메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갤럭시 A53은 원료에 4.1이 탑재되면서 A 시리즈 중에는 최초로 AI 지우개가 들어가는 등 기능적으로 A-OS와 비교해서 약간의 상대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원료의 4.0이 갤럭시 A-OS가 업데이트가 언제 될지 모르겠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도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갤럭시 A53은 5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시간 확인을 위해 화면 밝기 100%, 볼륨 50%, 비행기 모드로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유튜브 FHD 영상을 무한 재생했는데 11시간 50분이 지나면서 꺼졌어요. 이번에도 비교군으로 4500mAh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한 A-OS를 가져왔는데 11시간 39분이 지나면서 꺼졌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에서 용량이 더 많은 A53이 A-OS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작은 차이예요. 배터리 효율이 A53보다 A-OS가 더 좋아서 500mAh 용량 차이를 상쇄시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 갤럭시 A53으로 음악을 들어보면 그냥 스테레오 스피커는 맞구나 정도입니다. 뭔가를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 갤럭시 A-OES보다는 미세하지만 조금 더 좋아졌어요. 요즘은 점점 3.5mm 오디오 포트가 사라지는 추세이긴 한데 갤럭시 A-OS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53에서 사라진 것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센서는 온스크린 광학식 지문인식이 디스플레이 아래에 들어가 있고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홀 RGB 광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화 시에 화면을 꺼지게 하는 등 역할을 하는 근접 센서는 탑재되어 있지 않고 가상 근접 세싱 방식을 사용해요. 센서의 진동은 다소 가벼운 편인데 진동 세기가 약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비교군으로 계속 등장하는 갤럭시 A-OS는 조금 더 묵직해서 A53에 비해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IP67 방수 방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보급형에서 IP67 방수 방지는 분명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OS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4회, 보안 업데이트를 5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동안 갤럭시 A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점입니다. 여기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A5ES와 비교해서 A53이 와이파이 5만 지원하는 것은 진하게 아쉬워요. 2022년 3월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 A53 5G 어떻게 보셨나요? 갤럭시 A 시리즈 중에 5가 들어가는 모델은 매년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 모델도 중국형 스마트폰으로서 와 이거 정말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스펙들의 밸런스가 그럭저럭 괜찮은데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뭔가를 살 때 동일한 가격으로 나온 이전 세대 제품들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데 먼저 나온 갤럭시 A OES에 비해서 카메라에서 조금의 우위를 점하고 OS 업데이트를 더 길게 지원받지만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고 AP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A53 5G 사도 될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종합적으로 밸런스가 나쁘지 않으니까 카메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사도 괜찮은데 퍼포먼스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갤럭시 A OS가 더 좋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다만 갤럭시 A53 출시 전후로 해서 AOS 물량이 시장에서 마법처럼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해서 안드로이드 중급형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의 선택권이 딱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